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옥순이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요양원 문턱을 넘었습니다. 올해 75세. 아직 허리도 꼿꼿하고 걸음걸이도 튼튼했지만 아들 정우의 팔에 의지해 걷는 모습이 어딘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여기 시설이 참 좋다더라고요. 정우는 밝게 말했지만 왠지 어머니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옥순이는 아들의 어색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지만 그래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도 힘든 결정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우가 지갑에서 뭔가를 꺼내보더니 갑자기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며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계약서 준비됐죠? 오늘 중으로. 계약서라는 말에 옥순이는 가슴이 덜컥했지만 요양원 입소 관련 서류겠거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요양원 직원이 친절하게 인사를 하며 안내해준 방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침대와 책상, 옷장이 전부인 공간을 보며 옥순이는 50년 넘게 살던 집의 넓은 대청마루가 그리웠습니다. 어머니, 잠깐만 계세요. 서류 정리하고 금방 올게요. 정우가 어머니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옥순이는 아들 또한 마음으로는 힘들 것이란 걸 알기에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정우야. 어미가 이해한다. 정우는 고개만 끄덕이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을 나서면서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끝났다. 옥순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힘든 일이 끝났다는 뜻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아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지켜보는데 이상하게도 그의 발걸음이 가벼워 보였습니다. 아니, 거의 뛰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무정하게 흘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정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이 한 번도 안 온다고, 요즘 세상이 다 그렇다고 말이었습니다. 지연이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미어졌지만 여전히 아들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휴게실에서 신문을 보던 옥순이는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부동산 광고란에서 믿을 수 없는 글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서울시 종로구 123번지, 바로 자신이 50년간 살던 집의 주소인데 금매, 깨끗한 단독주택, 바로 입주 가능 이라고 써 있는 것이었습니다. 옥순이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급하게 요양원 사무실로 달려가서 신문에 나온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문에 나온 종로구 123번지. 팔렸나요? 아, 벌써 팔렸어요. 한 달 전에요. 집주인 아들이 급하게 처분하더라고요. 해외로 나간다고 하면서요.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정우가 해외로 나간다는 말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옥순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모든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요양원에 버리고 집을 팔아 돈을 챙긴 후 외국으로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라던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영영 돌아오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옥순이는 잠에 들지도 못하고 작은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5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 평생 아껴가며 지킨 집,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에 대한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그치고 나니 정신이 좀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옥순이의 머릿속에 하나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은희, 은희는 친정 조카로 어릴 때 부모를 잃고 자신이 키워준 그 아이가 이제는 변호사가 되어 서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옥순이의 눈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드는 가운데 옥순이는 책상에서 수첩을 꺼내 은희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요양원 사무실로 달려가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지만 이내 다시 내려놓고 방으로 돌아와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은희야. 이모가 너한테 부탁할 일이 있다. 75세 노인의 조용하지만 단호한 반격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르다는 듯 옥순이의 눈빛에는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또렷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옥순이는 그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휴게실에서 신문을 펼쳐보는 것이 새로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부동산란을 다시 찾아보았지만 이미 자신의 집은 매매 완료,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식사 안 하세요? 간병사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옥순이는 며칠째 밥맛을 잃었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잠깐 나갔다 올게요. 옥순이는 요양원 정원으로 나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자식들과 손자들이 면회를 와서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옥순이의 가슴은 더욱 쓰라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 벤치에 앉은 박 할머니가 신문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요즘 자식들 참 못됐어. 이것 봐, 또 부모 재산 빼먹고 도망간 놈이 있네. 옥순이의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박 할머니가 가리키는 기사를 보니 자신과 비슷한 사연이었습니다. 70대 노모를 요양원에 맡기고 집과 재산을 모두 처분한 후 외국으로 도피한 아들 이야기였습니다.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다는데 벌써 몇 번째야, 이런 일이. 박 할머니의 말에 옥순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신만 당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경찰이 수사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옥순이는 작은 방에서 혼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우가 했던 말들을 하나씩 되짚어 보았습니다. 어머니, 잠깐만 계세요. 금방 올게요.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입소 당일 정우가 받았던 그 전화였습니다. 계약서 준비됐죠? 그때 이미 집을 팔 준비를 다 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요양원비도 몇 달치만 내고 도망갈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옥순이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바로 그리움이었습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정우는 자신이 10개월 동안 배 속에 품고 젖을 먹이며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옥순이는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정우를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번 돈으로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결혼할 때도 혼수며 집이며 다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정우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한 것이 처음에는 바쁘다는 핑계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며느리가 옥순이를 싫어한다는 핑계였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이혼까지 하고 혼자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옥순이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정우의 이혼도 바쁘다는 핑계도 모두
어머니로부터 멀어지기 위한 거짓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어쩌면 아들은 오래전부터 이 일을 계획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옥순이는 끝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일 당장 은희에게 전화를 걸겠다고 말입니다. 옥순이는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75세의 나이에도 포기하지 않는 강인함이 옥순이에게는 있었습니다. 정우야, 내가 어미를 만만하게 봤구나. 하지만 이 어미가 그냥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았다면 그건 큰 착각이다. 옥순이의 눈빛에는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또렷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순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음속에서 결심이 굳어지자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요양원 사무실에 가서 전화를 빌렸습니다. 죄송한데 급한 전화 좀 해도 될까요? 간병사는 옥순이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옥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은희의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은희야, 나다. 옥순이 이모다. 전화 너머로 깜짝 놀라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은희는 몇 년 만에 듣는 이모의 목소리에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반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모,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 따뜻한 목소리에 옥순이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울음을 참고 차근차근 말을 이어갔습니다. 은희야, 이모가 할 말이 있는데 이쪽으로 한번 와주지 않으련? 은희는 옥순이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평소 당당하고 씩씩하던 이모의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모, 무슨 일 있으세요? 괜찮으신 거 맞죠? 전화로는 만나서 얘기하고 싶구나. 이모가 지금 강남에 있는 요양원에 있단다. 요양원이라는 말에 은희는 더욱 놀랐습니다. 옥순이 이모는 건강했고 정우 오빠가 잘 모시고 있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요양원이요? 이모가 요양원에는 왜? 그럴 일이 있었단다. 시간 내서 한번 와줬으면 좋겠구나. 알겠어요, 이모. 주소 알려주세요.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해요. 이틀 후 은희가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38살의 은희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변호사가 된 모습이 의젓해 보였지만 옥순이를 보자마자 어린 시절의 그 아이로 돌아갔습니다. 이모, 은희는 옥순이를 꽉 안았습니다. 옥순이도 오랜만에 만난 조카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추스르고 요양원 정원의 조용한 곳으로 은희를 데려갔습니다. 여기 앉자, 은희야. 옥순이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가 어떻게 자신을 요양원에 데려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집을 팔고 사라졌는지를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은희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은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신을 친딸처럼 키워준 이모가 이런 일을 당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모. 왜 이제야 말씀하셨어요? 은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분노는 정우를 향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이모와 연락을 소홀히 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미안하다, 은희야. 네가 바쁠까봐. 그리고 이런 부끄러운 일을 어떻게 말하겠니? 옥순이의 말에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모,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범죄예요. 명백한 사기죄이자 횡령죄입니다. 은희는 변호사답게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의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었습니다. 부모의 동의 없이 재산을 처분한 것은 물론 요양원비까지 제대로 내지 않고 잠적한 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이모,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아무리 오빠라도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은희는 서류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일단 정우 오빠가 언제 집을 매도했는지, 내도 대금이 어디로 갔는지부터 파악해야겠어요. 그리고 요양원 계약서도 확인해 봐야겠고요. 옥순이는 은희의 당찬 모습을 보며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어릴 때 똑똑하던 그 아이가 이제는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모, 혹시 집 매매할 때 이모 도장이나 서명을 한 적 있으세요? 은희의 질문에 옥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는 아무것도 서명한 적 없어.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 그럼 위조일 가능성이 높네요. 이건 더 큰 범죄입니다. 은희는 수첩에 뭔가를 열심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옥순이는 그런 은희를 보며 새삼 고마웠습니다.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진짜 가족보다 더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은희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이모, 그런 말씀 마세요. 이모가 저한테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은희는 옥순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일주일 안에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고발장을 제출할게요. 그리고 민사소송도 함께 준비하고요. 해질 무렵 은희가 돌아간 후 옥순이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옥순이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은희가 다녀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옥순이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가끔 산책도 나가며 평범한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양원 로비에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난 것입니다. 옥순이는 처음에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외국으로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들 정우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우는 예전과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자신감 있는 표정까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별일 없으셨죠? 일이 바빠서 이제서야 오게 됐어요. 죄송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옥순이는 그 속에 숨겨진 차가움을 느꼈습니다. 정우는 주변을 둘러보며 마치 자신이 소자인 양 연기를 했습니다. 여기 시설이 정말 좋네요. 어머니께서 잘 지내고 계신 것 같아 안심이 돼요. 옥순이는 아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리워했던 얼굴이었지만 이제는 배신자의 얼굴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옥순이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은희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우야, 참 오랜만이구나. 옥순이의 담담한 반응에 정우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원망하며 눈물을 흘릴 거라고 예상했는데 예상과 달리 차분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해외 출장 좀 다녀오느라 그랬어요. 정우는 능숙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옥순이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의 말이 모두 거짓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 바빴겠구나. 옥순이의 덤덤한 반응에 정우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어머니를 달래고 요양원비를 더 내야 한다며 돈을 요구할 예정이었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정우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요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더라고요. 병원비도 그렇고. 드디어 본심이 나왔습니다. 옥순이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돈 때문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비용을 좀 더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어머니께서 더 좋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잖아요. 정우는 마치 자신이 효자인 양 말했지만 옥순이는 그 뻔뻔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자신의 집을 팔아 돈을 챙긴 주제에 이제 와서 생활비를 더 달라고 하다니요. 정우야, 옥순이가 조용히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습니다.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정우는 깜짝 놀라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평생 자신을 감싸주던 어머니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내 집을 팔아서 돈을 챙기고 외국으로 도망간 내가 이제 와서 무슨 면목으로 돈을 또 달라고 하느냐. 정우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어머니, 그건 변명하지 마라. 다 알고 있다. 바로 그때 요양원 입구로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은희였습니다. 정우는 은희를 보자 더욱 당황했습니다. 은희 누나? 오랜만이네. 정우야. 은희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녀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며 정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마침 잘 왔어. 너한테 전해줄 게 있거든. 은희는 파일을 정우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고발장과 민사소송 관련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법정에서 얘기하자. 정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포위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친어머니를 고소하겠다고? 고소당하는 건 너야. 정우야. 은희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모 동의 없는 재산 처분, 서류 위조, 그리고 사기. 모두 명백한 범죄 행위다. 정우는 분노에 차서 소리쳤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지만 옥순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요양원을 나서는 정우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옥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후련함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이모, 괜찮으세요? 은희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괜찮다, 은희야. 이제 정말 괜찮을 거야. 옥순이의 목소리에는 비로소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은희는 정말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정우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들을 하나씩 수집해 나갔습니다. 집 매매 계약서에 서명이 위조된 것, 요양원비를 몇 달치만 내고 잠적한 것, 그리고 해외로 도피를 시도한 것까지 모든 것이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옥순이는 그동안 요양원에서 차분히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복잡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옥순이의 상황을 알게 되면서
응원의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옥순 씨 잘하셨어요. 그런 못된 자식은 벌을 받아야죠. 박 할머니가 옥순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숨기고 싶었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당당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드디어 재판날이 왔습니다. 은희는 옥순이를 모시고 법원에 갔습니다. 75세의 나이에 법정에 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옥순이는 꼿꼿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법정에서 정우를 다시 만났을 때 그의 모습은 많이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변호사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부모 동의 없는 부동산 처분, 서류 위조, 사기, 그리고 유기죄까지 하나하나가 모두 중한 범죄였습니다. 피고는 친모를 요양원에 유기한 후 동의 없이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횡령했습니다. 검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옥순이는 그 말을 들으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정우를 위해 희생했던 모든 시간들, 그리고 그것이 이런 배신으로 돌아온 현실이 새삼 씁쓸했습니다. 증인 신문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집주인 본인의 동의를 확인했습니까? 아니요. 아들분이 어머니께서 치매 때문에 서명을 못한다고 하셔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옥순이는 치매가 아니었고 아무도 그녀에게 집을 판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요양원 직원이 증언했습니다. 정우 씨는 요양원비를 석 달치만 내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어머님께서 혼자 남겨진 상황이었습니다. 정우의 변호사가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어머님을 모실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은희가 준비한 증거들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해외 도피를 준비했던 항공권 예약 내역까지 모두 제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판사가 최종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는 친모의 재산을 불법으로 처분하고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옥순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피고에게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피해자에게는 위자료와 함께 횡령 금액을 전액 배상하도록 명령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끝나자 방청석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옥순이와 함께 온 요양원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나갔습니다. 옥순이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잘못한 일에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니까요. 법원을 나서며 은희가 옥순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모,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고마워, 은희야. 내가 없었다면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거야. 옥순이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옥순이에게는 집 매매 대금의 상당 부분이 돌아왔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되찾을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요양원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으로 돌아온 옥순이는 창밖 노을을 바라보며 은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덕분에 다시 살 힘이 생겼구나. 은희도 이모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모, 앞으로는 제가 자주 뵐게요. 이모는 제게 진짜 어머니와 같은 분이세요. 그날 저녁, 옥순이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안함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비록 친아들에게는 배신당했지만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창밖으로 별빛이 반짝였습니다. 옥순이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비는 섞이지 않아도
진정한 가족은 끝까지 곁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75세 노인의 당당한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옥순이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